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미소군정기 남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일본 본토에 예속된 그런 경제고, 또 중국 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였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북한의 중화공업을 대거 육성하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침략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북한에 보면은 대기업 40여 개소, 또 중소기업 70여 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에 종사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실정을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한 중에서 일본이 떠나면서 남북한이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우리나라 남쪽을 보면은 먼저 일본이 일단 일본 본국과 붙어 있던 경제를 이렇게 분리시킴으로써 생기는 그런 자본과 기술의 유출, 그로 인해서 어려움, 그건 구조적인 어려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인 기술자들, 이런 경영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일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장, 기업소나 이런 곳이 다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고급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능적인 일이나 하급 기술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또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일본은 폐망할 무렵에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도덕적 해인데, 결과적으로 이 마구 찍어낸 돈으로 인해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은 우리 일반 서민들은 쌀을 비롯해서 이 물건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생계가 얼마나 곤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가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이것이 실업 증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식량난이 또 커집니다. 유무상통되던 것이 여러 가지 그런 물류 흐름이 마비되면서 식량난이 더 가중된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소련군이 왔을 때 북한의 경제라는 것이 일본인 기술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공장들을 또 파괴하고 또 이렇게 못 쓰게 만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기술자들도 빠져나가면서 또 정상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이 평양에 들어왔을 때 조만식은 소련군에게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길거리에 공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식량난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남쪽보다 더 심각했는데, 특히 한경도 지방의 식량난이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어서 그 당시에 많은 반소 감정과 연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경제 실정인데, 이때 이제 미소 군정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의 정책에서 이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은 미소는 서로 다른 접근을 합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미군정을 하면서 이 남쪽에서 모든 제도나 이런 공장 기업소 운영에 대해서 과거의 일제 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냥 기업소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고, 그것을 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할 뿐이지, 미국식 제도를 다시 여기다가 도입해서 한다든지 기존의 방식을 뒤집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경제를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에 비해서 소련군은 북한에 와서 북한 경제, 일본이 마련한 그런 경제를
확 뒤집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소련식 경제를 북한에 이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소련식 경제라는 것이 레닌 스탈린이 만든 그런 중앙 계획식 통제 경제 아닙니까? 그 경제 방식으로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 직접 통제를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수반됩니다. 북한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원래 남북한이 합쳐서 하나의 한국 경제였는데, 일본에서 분리되면서 충격이 있었는데다가 또 38도선 분단으로 인해서 또 충격이 가해진 그런 취약한 경제에다가 바로 민주개혁이다 또는 뭐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또 화폐를 도입합니다. 과거에 일제치하 화폐를 없애고 대신에 신화화폐를 도입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소련은 북한을 공산화하고 위성국화한다는 그런 목적에는 충실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최악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식량난이 너무 심각해서 1946년 2월 달에 인민들이 단체, 사회단체 그런 모임에서 아예 소군정에게 식량난 해소를 건의를 할 정도에 이릅니다. 실제 또 소련군 대표가 미소공동위원회에 열렸을 때 미군 측에 식량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심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북한 공이 특히 남쪽이 더 심각했는데 외국에서 오는 우리 귀국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워낙 취약한 경제에다가 한 1945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약 280만 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을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군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당시에 남쪽의 인구가 1600만 정도 되고 북한의 인구가 10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북한에도 압록강을 거쳐서 신의주를 거쳐서 인구 유입이 있습니다만은 남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실업 또 식량난 이런 아주 삼각파도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그런 경제 상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